대통령이 전화가 오셨어요. 대통령님 저 방송을 이사갑니다. 왜요? 하더라고. 이렇게 90% 하는 거는 만약 이 인사가 내 마음에서 바로 자연스럽게 안 되면은 저는 제 스스로 좀 타락했다 생각하거든요. 공감해 윤준호 의원, 불굴의 사나이, 불굴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호흡을 하고 그들과 같이 힘을 만들어야겠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년 특집 파워 인터뷰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우리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짚어보고 또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올 한 해 어떤 의정활동을 펼칠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해 부산에서 유일하게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해운대 을지역구 윤준호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할 김현정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인사 좀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올해 쭉 보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지난해 6.13 재보선에서 당선된 지 이제 7개월이 좀 지났습니다. 예, 벌써 그렇게 되었네요. 정말 상당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좀 어떠셨습니까? 의정 활동하시기에?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원내 부대표라든지 또 부산 유일의 그 농해 수위 또 특히 이제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서 활동을 쭉 해왔거든요.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쭉 자료를 보니까 부산과 서울을 100여 차례 이상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도 소중하고 또 국정일도 소중하고 최근에는 이제 6개월 정도 활동했던 성과물을 가지고 각 동별로 의정보고회를 무사히 마치고 경로당이라든지 또 상가를 방문하면서 여러분이 뽑아준 윤준호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라고 보고회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초심을 잃지 않았다라고 느꼈던 포인트가 있어요. 항상 우리 지역민들을 만나시는 소통을 자주 하시는데 폴더 인사라고 하죠. 90도 인사. 항상 그 자세를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다는 것. 그 부분이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그 마음가짐 그대로 가는구나라고 참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또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나를 수식할 수 있는 키워드를 뽑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키워드를 좀 뽑을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폴더 인사 이제 사실 이렇게 90도 하는 거는 만약 이 인사가 내 마음에서 바로 자연스럽게 안 되면은 저는 제 스스로 좀 타락했다 생각하거든요. 제 스스로 체크하는 방법인데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 마음을 전갈해가지고 108배를 한다든지 누구를 만나든 간에 하늘같이 생각하는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90도 인사하는 마음들이 올라오던 생각 이것들이 내 앞에 있는 어느 누구든 간에 공감하는 어떤 현안에 대한 공감하는 해결사 뭐라도 해결하는 관점에서 도와주겠다. 국회의원 자리라는 것들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공감하는 해결사의 관점에서 그렇게 불려지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공감하는 해결사라고 한다면 요즘 좀 줄임말이 유행하는데 공감해 윤준호 의원 어떨까요? 2019년 키워드 공감해 윤준호 의원. 감사합니다. 네, 올해 그 키워드로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제가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 자체가 또 의원님께서 의정 활동을 펼치는 그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정신 아니겠습니까? 공부 만드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그 속에 같이 생활 속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민들과 삶 속에서 같이 있고 눈물 흘릴 때 같이 흘리고. 같이 힘내자 할 때는 같이 힘을 내고 이런 것들이 정서상으로 문화적으로 같이 있는 것이 정말 편이 된 것이 지역 주민들 한편이다. 저 국회의원은 뭐든지 이야기하더라도 들어줄 만하다. 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공감을 하고 같은 편이다는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의지할 수가 없고 멀리 가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부산시의 예산을 정부 원안보다 9.8%를 더 가지고 오셨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셨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늘어난 예산은 어디에 좀 편성이 되는 겁니까? 그것들 해가지고 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면은 스템 빌리지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모태펀드에 200억 원, 향진흥공사라든지 출자금 하는데 한 700억 정도를 하고 그다음 문화도시에도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작년에 좀 많이 저희들 확보했거든요. 예를 들면 아시아 이제 필름 마켓 저희들 아무래도 여기 해운대는 이제 영상 영화 중심이다 보니까 월드 시네마 랜드마크의 12.5억이라든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필름 그쪽에 마켓에 10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대한 것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안전에 관계되는 거. 네. 항상 중요하죠, 그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이 도시철도 노화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는 106억 정도가 저희들이 좀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뭐 계속 해야 돼, SOC 같은 거 계속 해야 되거든요. 산성 터널이라든지 예. 또 장림 얼숙도 대교 이런 부분들에 뭐 각각 그 150억 정도, 그다음 153억 정도를 했고, 그다음 북한 재개발을 배우도록, 여기는 또 제가 농해수 해양이기 때문에 배우도록 필요하고, 거기에 76.4억 원 정도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꿈의 암 치료기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중입자 가속기 구축 지원회가 200억 한 거라든지 기타 네. 등등 문화도시 향수도 부산, 그다음에 주 SOC 이런 큰 부분들을 해가지고 작년에는 최근 5년간에 비해 가지고 9.8%를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크게 꼬리고 또 시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부산시로서는 정말 네, 박수치고 환영할 만한 일 놀라운 아닙니까? 일이죠. 그래 예. 저는 해운대 예산보다는 사실은 이거는 뭐 유재수 부시장님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부산시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여당이기 때문에 해양수도 해가지고 또 부산이 또 좀 오거돈 시장님 뭘 해보려고 할 때 예산이 반영 안 되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마음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정말 저 2달간 열심히 일한 것이 그나마 또 부산시에 저 부탁할 것도 네. 부탁하더라도 그분도 안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네. 맹활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당선 직후에 뭐 그 전에 선거 운동할 때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제 반송 반여 지역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특별법 제정을 약속을 하셨는데 보란 듯이 또 지키셨어요? 그러게요. 바로 대표 발의를 딱 하시고 나서 해운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균형 발전을 위해 제가 나서겠습니다라고 하고 보란 듯이 반송동으로 이사까지 가셨죠. 정말 이 대표 발의했을 때는 공약을 지켰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의미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정치인이 제가 당선되고 6월 14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가 오셨어요. 예. 오시고 나서 그렇게 제가 첫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통령님, 저 방송을 이사 갑니다. 왜요? 하더라고. 아닙니다. 제가 이사 가야 되겠습니다.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균형 발전이 꼭 필요한 그 도시에 가서 동해에 가서 그들과 함께 힘을 그리고 희망을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고 제가 최근에 한 3번 정도 청와대에 방문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반송 반여 지역뿐만 아니고 우리 그 한국에는 대한민국에는 그 발전이 된 그 지역이 있는 반면에 덜 발전된 그 지방이라 하죠. 지역이라 할 수도 있고, 그 또 지역 중에서도 부산만 해도 해운대만 하더라도 그 해변가 해운대는 많이 발전됐지만 내륙 해운대는 상대적으로 덜 발전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그들과 같이 호흡을 하고 그들과 같이 힘을 만들어야 됐다. 그래서 대통령님한테 보고를 드렸듯이 바로 그달에 바로 저희들은 또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서 보니까 반송은 생활을 매일 출퇴근을 하니까 일주일에 제가 2번 정도는 3번 정도는 부산에 내려오거든요. 예. 집이 여기 있으니까 가족들도 반송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하고 반송을 어떻게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낼 것인가 해서 두 축을 봤습니다. 하나는 저 금방 말씀하셨던 제가 도시의 그쪽에 그 중심 도시에다가 홍수라든지 재로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 정책 이주 단지로 간 반송이라든지 반여 3동의 큰 흐름들이 하나 있고 그들 위한 반송 반여 특별법이죠. 네.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도와줘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핵심이 뭐냐면 공적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는 그 법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요번에 말씀드렸도록 하나 그 발의했고 법적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 도시 재생할 수 있는 작년에 180억 반송 이동이 딴 거 그런 거는 도시 재생으로 법을 아니라도 지금 현 상황에서 도시 재생 있는 그대로 하면서 어떻게 재배 참으로 해가지고 시너지를 내자 하는 게 두 축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지역 균형 차원에서 여기도 사람이 살고 있다. 여기도 우리와 같이 꿈을 나눠야 될 우리 주민들이다 하는 것들이 그래서 위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고 그들과 같이 한번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직접 살면서 하나하나 불편한 것들 하나하나 익혀가면서 안 불편하도록 이렇게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특히 올해는 반송 이동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제 원년이 될 텐데 어떤 식의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보면 이제 그 180억 정도가 올 원래는 4월 달인데 조금 이제 저희들 내부에 이제 해운대 구청에서 이제 좀 더 이제
정교한 그 프로젝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한 7월 정도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해운대 구청에서 보니까 그 관련되는 과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도시재생 추진단을 예, 추진단을 만들어가지고 또 그쪽 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또 다 동의를 해가지고 보니까 아주 그 딱 할 수 있는 틀들을 형식적인 틀들을 잘 만들었고 그 안에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재생 선도지역 기준에 낙후된 주택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제 도와줄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점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그 골목 상권이거든요. 네. 골목 상권을 어떻게 하면 부활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골목의 주거 환경. 그 집중된 것들이 반송 이동이 지금 모분 지역이 돼가지고 그쪽에 이제 선도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골목 상권과 주거과 그다음 생활 놀이 시설들을 그쪽에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다시 재배치하는 사업들입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또 국회의원 되고 나서 또 여러 인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에 또 내놓은 전문가들 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교수님들과 같이 해가지고 그 예를 들면 환경에 좀 새로운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부분들도 가미가 돼가지고 하나의 건물이 필요하더라도 그 열 효율이 그 제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름에는 그 바깥에 부분에 겨울에는 좀 더 따뜻하고 여름에는 조금 바로 그 더운 부분들이 안으로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열 효율이 높은 그런 부분들 건물을 뭐 짓는다든지 해가지고 그 180억이 종잣돈이 돼가지고 여러 아이들과 여러 관계되는 그 팀들이 같이 좀 올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좀 옆에서 좀 같이 좀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같이 한번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의원님의 그런 추진력에 따라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그 주요 현안 몇 가지 좀 짚어보고 싶은데 일단 해운대 터널, 반성에서 해운대 해수욕장까지의 해운대 터널 지금 좀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됐다고 보면 될까요?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사항들이 생기면 새로운 사항을 가지고 빨리 우리 쪽 지역이 응용을 해야 되거든요. 해관무도가 지금 이제 북미 협상 2월 말에 북미 협상이 되지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 이렇게 정상회담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은 그 뭡니까 유럽에서 이렇게 철도 출발해가지고 일단 동해선을 해가지고 부산 오는 이 TSR 2년 뒤에는 바로 이때 이렇게 현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운대가 부산의 중심이 아닙니까? 그럼 관광이 해운대만 되니까 이 영역이 커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교통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면 만덕에서 공항에서 출발해서 만덕으로 해가지고 해수욕장 오는 데는 1시간 한 반 정도 걸립니다. 알다시피 이 부분들이 그전에는 없었던 외곽선이 생긴 거예요. 외곽선이 생겨가지고 그쪽에 이제 비행기를 이제 자주 타니까 거기 출발해가지고 해수욕장까지 오기 전에 반여 일동 도시고속도 입구까지 그쪽에 외곽선을 탄다든지 그다음에 그 새로 생긴 함영동을 해가지고 그쪽 장산이 아니고 뭡니까? 검정 터널로 하면은 딱 35분, 40분이면은 반여 일동 그쪽이 앞까지 딱 도착. 그 터널만 그 앞에 석대로 해가지고 해운대 해수욕까지 터널만 뚫어보면 45분 만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교통이 1시간 30분에서 40분 걸리는 거리들을 교통 분산도 되고 해운대에 그 좀 더 낙후된 지역이 반여 지역에 발전도 될 수 있는 이 터널 뚫으면은 이 뭐 일거양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제가 유재수 부시장님한테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드린 결과 굉장히 그거 정말 좋네요. 해가지고 이 사업이 어디가 진행됐냐면은 그래서 저는 두 가지죠. 하나는 남북 교류 확대돼가지고 평화가 우리 현실화되기 때문에 이 효과가 우리가 직접 누려야 되는 하나의 측면하고 두 번째는 그 바로 앞에는 그 59만 평 제 센텀이 건설이 될 거거든요. 그래 8만 4천 개 정도의 우리 일자리가 더 늘어나게 되는 엄청난 그 기회가 현실화될 건데 두 가지 부분이 없던 내용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해운대 터널이라는 부분들은 옛날에는 그 두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불편한 내용이 있다면 이런 새로운 두 가지가 현재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좋아지는 교통도 분산되면서 지역 낙후된 지역도 균형 발전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두 가지 정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해운대 구청에서 또 제가 존경하는 구청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구인 해가지고 2,400만 원 정도의 용적비를 들여가지고 해운대 터널 용역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진행 중이네요. 진행 중입니다. 요거는 예산이 작년에 확인해 보니까 확보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뭘 현재화되고 있는 거고 그때고 나면 내가 유재수 부시장님한테 계속 만나면 이 말씀 계속 드립니다. 그분은 그래 됐을 때 도시 교통 계획 안에 이걸 잡으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참아 있으면 했던 이야기들이 주민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용역 사업이 결과가 되고 나면 바로 부산시하고 했던 부분들을 이 도시계획 안에, 교통계획 안에 잡아올 수 있는 뭔가 주민들하고 호흡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간담회를 합니까? 설명회가 되든지 그런 걸 하면서 기타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걸 올해 안에 한번 꼭 해가지고 그걸 꼭 하겠다. 예. 그래서 해운대 터널을 가지고 지역의 반송 반여 지역이 낙후된 지역을 중심 지역으로 바로 5분이면 바로 그 해변가 해운대 해수욕장하고 바로 만날 수 있는 지점이 되니까 이래 되면 우리가 안 가봤던 세상이 열리고 그 지역적으로 굉장히 평준화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이지 않을까.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금 도시재생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풀어야 할 지역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센텀 이지구입니다. 앞서서도 이제 잠깐 언급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린벨트가 안 풀렸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아무래도 그 작년에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이제 공작을 어떻게 할 건가 봤을 때 이제 세상이 아까 앞에도 말했듯이 세상이 좀 변하는 거죠. 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잘 봐야 됩니다. 포인트가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 국회의원이라든지 부산시에서 그린벨트를 풀고 싶었죠. 당연히 또 계속 공작을 해왔고 저도 제대로 된 개발을 하자 이야기했고 그 전에 선거에서도 했고 요번에도 제대로 개발하자 해야 그 일본 공약으로 해가 국회의원 됐기 때문에 근데 저는 왜 자신 있었냐면은 보니까 이미 그 풍산금속이라는 그 주체가 그 냉전이 무너짐으로 해가지고 그 주력 부대가 이미 그 다른 데로 이전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린벨트의 원래 사업, 그 녹화된 지역이 아니고 사실은 그 군과 관계되는 그쪽이 관련되는 그 풍산금속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가 지정했던 게 더 컸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가 옮겨갔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뎌진 거죠. 그 공간을 가지고 충분히 그 시를 쓸 때 있고 시도 맞다라고 해가지고 오거돈 시장님이 자기 공약을 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이제 그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볼 때는 이제 안타까운 것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들이 그분들이 봤을 때 그 교수님들 하시는 말씀들이 그 이제 풍산금속 노동자든지 풍산금속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그 풍산금속의 특혜가 특혜가 맞다라고 해가지고 그 한쪽 이야기만 그쪽 이야기만 계속 하고 주민들 이야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진짜 이야기를 좀 알고 싶은 거죠. 주민들의 이야기가 진짜 그쪽에 개발을 해가지고 지역 균형을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는가, 어느 정도 있는가. 그러니까 그들 노동자들이 그분들 하신 말씀인데 그게 진짜 아닌가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그래서 그분들도 설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해달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풍산급속 안에 이제 그분들을 봤을 때 그분들은 뭐냐면 이게 자칫하면 개발이다 해가지고 개발의 미명하에 아파트가 쓴다든지 정부 산업단지가 안 쓰고 원래 목적을 일탈할까봐 일산업 그 제일 센터만 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을 정부 산업단지를 할 수 있습니까? 아파트 단지지. 그런데 안타까움도 있잖아요. 내라도 보면 안타까움을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안에 풍산급소 안에 조경 시설이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경 녹지 비율들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굳이 그 부산에는 다른 명지라든지 다른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걸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이제 3가지 부분들을 보완을 해가지고 그 2월 말로 다시 그 이제 2월 말로 좀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것 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3가지 부분에서 저희들은 이제 준비를 좀 하나하나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가감없이 좀 전달될 수 있는 좀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야기들은 전혀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 됐거든요. 저는 이제 이걸 위해서 제대로 된 개발, 일방적인 개발이 아닌 거죠. 제대로 된 개발, 원래의 그 4차 산업혁명에 맞게끔 맞는 그쪽에 기업들을 유치를 해가지고 부산에 내릴 먹거리라든지 또 일거리를 그쪽에 해가지고 제가 저 논의 틀을 차고 앉아가지고 그런 얼토당토는 땅 투기라든지 불로소득을 하려는 업체들을 땅만 사놓고 기업을 안 짓는다든지 이런 사람 내가 가려내려고 하거든요. 그 논의에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부릅뜬 눈으로 지켜보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감히 참을 수 있습니까? 그 분노를 가지고 절대 그렇게 가지 않을 만큼 내가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의 그 부산을 준비한다면 이거 꼭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좋은 산업단지도 있지만 여기 해야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 지역 주민들이 30년간 40년간 굉장히 그쪽에 내륙 해운대는 굉장히 덜 발전돼가 있거든요. 한 번에 여기 와서 생활을 해보면 불편함이
그냥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제대로 그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두 번째 자연 녹지 비율들 잘 살려가지고 관광객이 오더라도 해변가에서 오더라 보고 그다음에 터널 통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형태들 보면서 자연과 어우러지는 여러 가지 형태들 보고, 또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많은 그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직장을 못 가진 분들이 청년 일자리도 거기서 해결될 수 있는 예. 그런 걸 문재인표 저는 그 정부 산업단지를 꼭 좀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 계획이 단순간 되는 건 아닙니다. 향후 한 10년 정도 계획이 필요한데 그것에 누군가는 정말 양심을 걸고 꼭 난 하고 싶다. 그래서 다른 산업단지보다는 가장 부산의 중심이 해운대 근처에 있고, 또 하필이면은 낙후대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균형 발전은 일거양득이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일에 제 양심을 걸고 문재인표 이번에 정부 산업단지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시간은 원래는 2월 말인데 그거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바로 제가 알게 된 것들이 12월 말이었기 때문에 예. 예산은 끝나자마자 내가 이 일들이 시급하고 긴급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를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은 2월까지는 중도위 교수님만 전달하기는 시간이 조금 더 부족해가지고 제가 조금 국토부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중도위 말씀드려가지고 한 4월, 5월까지 조금 연기를 해도 그들은 준비됐을 때 말씀하시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충분한 주민들과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조금 준비를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완벽히 준비됐을 때 이렇게 한번 판단을 주십사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올려보려고 그런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민들과의 소통 항상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오고 계신데 공감, 소통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또 그런 공감의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이제 2019년 해가 밝았고 또 새로운 우리의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또 특히 또 올 한 해가 또 힘 있는 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들 당원들 모아가지고 요번에 2월 2일 날 방송 큰 시장에서 방송 큰 시장 하면 또 그다음에 큰 시장 또 우리 재래시장을 돌을 건데, 그런 인사만 이렇게 넙죽 드린 게 아니고 우리 설날 장보기 행사를 한 100여 분 정도로 당원들 다 모이라 해가지고 큰 시장 재래시장 중심으로 이렇게 장보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전에는 마음만 이렇게 같이 했다면은 마음보다는 올 한 해가 이런 상징적으로 장보기를 설날 장보기를 당원들과 또 주민들과 뜻있는 주민들 같이 하는 이것들 스타트를 해가지고 올 한 해는 경제적으로 조금 난처한 부분들이 정부의 힘 있는 정책을 해가 실질적인 좀 도움을 주고, 또 나라의 국민들도 남북 교류가 활성화됨을 해가지고 새로운 기운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여러분과 제가 만났던 인연 제가 고이 간직하면서 같이 힘을 내고 올 한해 힘차게 한번 좀 전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힘 내도록 합시다. 네, 아마 또 현장에 가시면은 주민들과 또 악수하시고 그러실 텐데 맞잡은 두 손에서 온전히 전해지고 또 공감하는 그런 정책들이 또 나올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또 그런 모습이 우리 지역을 바꾸는 그런 또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현정 기자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정말 사전 오기에 불굴의 사나이, 불굴의 의원이었습니다. 이제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공감하는 해결사, 공감해 의원으로서 더욱더 해운대 발전, 부산의 발전,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